지금 쭉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일본 사건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방사선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건강의 문제,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것까지가 과학적인 사실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오늘 현수막 붙어 있는 주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동안 원자력 발전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영어로 하면 원자력이라는 말은 좀 안 맞습니다. 이게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인데요. 그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핵발전소입니다. 워낙 정확하게 표현은. 근데 핵이라는 표현이 너무 이제 자극적이어서 이름을 바꾼 것 같은데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핵발전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화된 표현이죠. 근데 그동안 연구가 쭉 진행이 되어 왔고, 이 연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창기에는 한전에서 아마 연구비를 지원했던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나중에 최근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전체 책임을 맡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 연구고요. 대략 한 20년 정도 진행한 연구인 것은 맞습니다. 20년 정도 된 연구고요. 공식적으로 서울대학교의 의학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했고, 이런 거를 보통 역학조사라고 합니다. 역학조사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을 잘 관찰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결과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을 실험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관찰해서 두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상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발전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연구를 했습니다. 한 8,000에서 9,000명 정도. 두 번째는 발전소 바깥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거를 두 가지 연구를 요 이름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연구인데요. 우리나라 발전소에 21개 발전소에 있는 근로자들을 8,671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을 쭉 이제 그 사이에 계속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사람들을 계속 일하는 사람을 연구진으로 이제 포함시키면서 연구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연구 결과는 암이나 이런 걸 찾아내기에는 너무 작아서 8,000명이 좀 적거든요. 그리고 기간이 좀 짧아서, 그래서 일단은 그것까지는 결론을 못 냈고, 우리 피를 뽑아가지고 방사선에 노출되면 변화가 쉽게 오는 게 염색체 변화가 쉽게 오거든요. 염색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모양으로 바뀐 게 있어요. 그런 걸 찾아내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8,000명을 대상으로 8,67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1, 2년 정도 사이에 일하면서 방사선에 노출된 양이 염색체 이상을 유발하는 거하고 비례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방사선 노출되면 염색체 변화가 좀 많이 있었다. 이것까지는 보고서 첫 부분에 이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발전소 내에 일하시는 분들이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의미 있게. 그리고 그 사람 몸 안에는 암이나 이게 아직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염색체에 손상이 있어서 염색체가 변해 있는 게 확인이 된다. 그게 확인이 됐다는 얘기를 보고서 첫 편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하시는 분들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암에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런 자료로부터 추정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앞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그런 종사자,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견이 없고 분석도 마찬가지고 잘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 대상 연구는 1991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울진, 월성, 고리, 영광 이 발전소 4개 지역에 발전소에서부터 5km 떨어진 범위 안에 있는 사람, 5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발전소로부터 뭔가 문제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집단을 주변 지역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붙였고, 이거를 굳이 따지면 위험군이죠. 그러니까 발전소로부터 위험을 받을 수 있는 군이라고 본 겁니다. 5km. 그분들을 한 군으로 잡고 11,000명, 네 군데 다 합쳐서 11,00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은 발전소 5km부터 바깥으로 30km 이내, 5km를 벗어나면서 30km 이내에 있는 분들을 이제 비교하기 위한 일종의 정상 사람군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5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5km부터 30km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발전소 영향을 덜 받을 거라고 본 거고, 그분들을 대조군이라는 이름으로 문제가 별로 없을 거라고 가정하고 그분들을 첫 번째 대조군으로 삼았습니다. 그분들도 한 2,000명 정도 조사했습니다. 세 번째 군이 있는데요. 세 번째 군은 이 발전소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이를테면 충주, 함안 이런 데는 발전소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을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군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가장 멀리 살고 계시기 때문에 발전소하고 진짜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도를 보자면 발전소 관계에 있는 분, 가장 관계가 높은 분은 5km 이내 사는 분, 두 번째 분은 30km 이내 사는 분, 세 번째 관계없는 분은 완전히 다른 지역에 사는 분. 그래서 대충 10,000명을 뽑아가지고 관찰 연구를 쭉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중에 암 환자가 얼마씩 생기는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연구진에서 한 겁니다. 이쪽 서울대학교 연구진에서. 그래서 보시면 5km 이내 주변 지역, 그 다음에 요 중에 5km에서 30km 사이 아주 바깥에 이렇게 세 군으로 크게 나눴고요. 그래서 숫자를 보시면 11,000명, 10,000명, 14,000명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지역에 14,000명, 30km 이내가 10,000명, 바로 인근이 11,000명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암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국립암센터라고 일산에 있는 암을 보는 전문병원 안에 암 통계를 하는 등록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서 매년 우리나라에 암 발생자가 있으면 모든 자료를 다 글로 모읍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제 말하자면 3만여 명의 자료를 우리나라 암 있는 그런 자료라고 붙여봤어요. 연결을 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결론을 내셨냐면 모든 암, 그 다음에 방사성 때문에 특히 생기기 쉬운 암, 이제 예를 들어 그런 암이라면 위암, 간암, 폐암, 고람, 유방암, 갑상선암, 다발성 골수종, 그 다음에 백혈병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걸 방사성 관련해서 생기기 쉬운 암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암, 방사성 관련해서 생기기 쉬운 암을 찾아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달에 낸 서울대학교 보고서, 교육과기술부가 보고를 받고 한 그 보고서에는 결론은 어떻게 내셨냐면 모든 부위 암에서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거나 30km 이내 사는 사람이거나 그 바깥에 사는 사람 모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암에는 방사선 암에 해당하는 것도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결론은 문제가 없는 걸로,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못 찾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보고를 하셨어요. 이게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 보고서를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붙인 거고요. 그런데 그 보고서의 결론 부분보다 앞쪽으로 좀 가보면 이런 표가 하나 있어요. 표 번호도 이게 그 보고서에 나온 표입니다. 3-4-31번 표인데요. 갑상선암인데요. 여자들에게서의 갑상선암의 발생이 아주 멀리 사는 사람을 1이라고 보면 거기서 5km에서 30km 사는 사람은 1.8배가 많이 생겼고 5km 미만에 사는 사람은 2.5배가 많이 생겼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 보고서 안에 있는 표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특히 요 주변 지역에 2.5배 높다는 거는 이게 통계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분석한 거에서도 의미가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조 아주 먼 곳에 있는 진짜 관련 없다고 하는 집단에 비해서 5km 밑에 사는 사람들은 2.5배 여성들에게서 갑상선암이 많이 발생했다가 확인이 된 겁니다. 이 표에서. 이게 그 보고서의 내용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결론에 안 맞잖아요. 아무 문제 없다 그랬어요. 특히 남녀 모두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라고 써주셨지만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여성에게. 이거는 언급 안 한다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이 부분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이제 보면 이런 얘기가 한 칸 있습니다. 왜 여자들의 갑상선암을 제외시켰냐면 남자들과 달랐기 때문에. 남자는 관련이 없었는데 여자들은 관련이 있게 나온 거로 봐서 잘못된 거 아니냐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진짜 이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은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충분히 다르게 나오는 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설명을 붙이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시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연구진이 이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백도명 교수님이 제일 저희 가장 선임이시고, 그다음에 각 대학에 저와 같은 전공을 하는 의사들, 교수들이 모였고, 그래서 저희 6명이 한 6개월간 국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원래 원본 데이터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 보고서도 받아서 대조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똑같이 나옵니다. 2.5배 높고요. 이 설명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이 설명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제가 5월 달에 저희 학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역시 같은 반응,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왜 이런 의미 있는 설명을 이렇게 과학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설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추정컨대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불편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방사선 발전소 5km 이내에 사시는 분들에게 갑상선암이 여자들에게 많이 발견된 건 이를테면 발전소 측에서 훨씬 건강검진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잘 발견돼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보면 바로 5km 이내에 사는 사람들, 5km에서 30km 사는 사람들, 아주 먼데 사는 사람들 만여 명씩 모았잖아요. 그분들 조사한 결과 방법론을 20년 동안 보고서 내면서 제출해 주셨는데, 그 보고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똑같이 다 잘해줬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잘해준 건 다 똑같이 해줬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를 사실은 마지막에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런 핑계를 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얘기를 계속 어디선가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또 다른 측면에서 누가 와가지고 제 입장이 아닌 데서 와서 만약에 이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 얘기만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근거가 비교하는 분들 모두 같은 방식으로 조사됐다는 게 20년간의 보고서에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 현재까지는 증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다른 표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이게 저희들이 분석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건데요. 기본 자료를 받아서 저희 6명의 교수들이 모여서 정리하면서 그림도 그려보고 분석도 다시 해봤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일반인들의 갑상선의 발생 추이입니다. 갑상선암이 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근데 요 위에 파란 선이 발전소 5km 이내 사람들이에요. 요만큼의 차이가 나는 만큼으로 높아지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증가하는 경향은 비슷한데 이미 차이를 갖고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높은 그 차이의 원인이 뭐냐가 궁금한 거죠. 그게 아까 2.5배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높은 방식으로 쭉 갑니다, 같이. 뭘까요? 다른 데 비교해서 5km 이내가 딱 2.5배 높은데
다른 지역과 나머지는 다 비교가 가능하다고 그러고 하나만 다르다면 발전소에 가깝기 때문에 차이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연구를 해석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과학자 입장에서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제가 학회에서 그 해석밖에 없다. 다만 갑상선암이 예를 들어서 어디선가 요오드 방사성 동위원소가 날라와서 혹은 세슘이 날라와서 내 몸속에 들어가서 생겼다라고 하는 걸 눈에 보이게 증명할 방법은 저도 없고 누구도 없지만 연구 방법상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바로 옆에 산다는 차이밖에 없는 그런 비교 연구에서 2.5배 높았다면 원인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그거 아니냐, 바로 옆에 있는 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과학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분석들을 좀 했고요. 그래서 2.5배 높다는 거는 인정해야 한다가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렇고 학문적으로 뭐 전혀 이 부분이 저희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논쟁을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팩트, 있는 사실 그대로일 뿐이고요.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실로부터 대책을 세우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걸 주장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역학조사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조사했다고 했고요. 근데 잘 보시면 92년부터 2000년까지 모집된 사람이 몇 명이냐면요. 주변 지역에 한번 다 더해보세요. 3,000명, 4,000, 5,000명이거든요. 5,000명. 2000년까지 노출된 사람이 한 5,000명쯤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6,000명은 2001년 이후로 모집이 됐어요. 연구 대상자로 꼽혀진 숫자 보시면 되겠고요. 대조 지역을 보면은 2000년 미만이 얼마냐면 다 더해보시면 12,000 정도죠. 그러니까 24,000 정도 중에 99년까지가 한 최대 반이 봐주면 한 반 가까이. 실제로 모집된 걸로 봐서 최전 한 10년 사이에 모집된 숫자로만 보면 마지막 모집된 때부터 70% 정도가 최근 말하자면 10년 사이에 모여진 거고요. 20년이라고 했지만 오래된 사람은 그 중에 아주 일부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는 20년을 관찰한 연구가 아직은 안 됐어요. 가장 최근에 모여진 사람은요, 이제 6년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구에는 섞여 있다는 거죠. 반 이상이 10년이 안 된 분들이에요. 지금 연구 대상에. 다시 말씀드리면 관찰을 20년 했다는 표현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죠. 앞으로 10년쯤 더 하면 20년이라는 얘기를 하면 그때쯤 되면 맞을지 몰라도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아까 요 표현이 이게 뭐냐면 언론을 아마 여러분 뉴스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20년간 조사했는데 문제 없다더라. 그러니까 언론이 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문제 없다는 걸 확정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자료가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로 봐서 아직 20년 안 된 연구고요. 10년도 아직 안 됐다고 봐야 합니다. 연구로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매년 연구 대상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이 암이 있는 사람은 뺐다는 거예요. 암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암이 없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지금부터 관찰하겠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런데 발전소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한 20년, 30년 됐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 고리 같으면 3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고리 발전소 때문에 암이 생긴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 여기에 못 들어오고 제외가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대상으로 되기 이전에 그런 사람들은 암이 있는 사람이라 제외해놓고 건강한 사람들을 주로 모았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연구의 대상자는 경향상 건강한 사람들로 맞춰진 대상자라는 겁니다. 20년 전에 만 명씩 딱 뽑아서 본 연구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 더 열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지금 연구가 종료가 됐고 20년간 관찰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게 전혀 아닌 연구입니다. 지금부터 관찰하면 이제 유형을 찾아보는 게 필요하겠다는 연구고, 그 첫 번째로 갑상선암이 여성에게 2.5배 많이 발견된 게 지금 첫 번째 결과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 더 봐야 됩니다. 이거 20년 동안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연구가 절대 아닙니다. 또 하나는 20살 미만인 사람들은 모두 제외를 했습니다. 연구 대상자에서. 이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구가 더 제대로 됐으려면 아이들이 포함이 됐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가급적 적지 않은 규모로 관찰이 오랫동안 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다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의 맹점입니다. 다른 데 같으면 이거 중요한 맹점 중에 하나라고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연구는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다고 섣불리 결론 내리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면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막 시작된 연구에 해당하고, 그것도 건강한 사람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을, 배제됐을 가능성이 있는 연구고, 20살 미만의 젊은 어린아이들이 모두 빠져있는 연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서 2.5배 갑상선암이 많이 생긴 것과 확인되는 놀라운 연구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부터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저도 참 이게 꼭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누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게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빨리 찾아내서 어떤 방식으로든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한 일이라서 사실은 이거는 인정하고 계속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냐면요, 2.5배 갑상선암이 많이 생겼으니 여성들에게서 5kg 미만에 사는 분들에게서, 그러면 지금 이 연구는 계속 더 끌고 가는 걸 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추가로 해야 될 것들이 있죠. 2.5배 많이 생겼는데 진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긴 거냐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를테면 대체 발전소에서 뭐가 나오길래, 어떻게 나오길래, 그 다음에 우리 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거에 노출이 되길래, 뭐 먹는 건지 뭔지, 혹시 뭐 또 다른 요인은 없는지, 이것까지 봐야죠.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는 더 다른 연구를 추가로 하라고 하는 결론으로 보고서에 같으면 아마 제시가 됐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여성들에게서는 먼저 잘 보이니까 잘 보인 거일 수 있잖아요. 남성들에게는 여성들보다 남성이 좀 적거든요. 갑상선암이 원래가 성별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지금은 미미해서 못 찾아내는 거지 실제로 나중에 보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5kg 이내 사는 사람들, 남자 여자 모두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일찍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게 이제 건강검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뭔가 그런 연구를 해줘야 합니다. 첫 번째로 추가로 더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5kg 이내, 30kg 이내 이렇게 아주 크게 군을 구분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발전소에서부터 1kg, 2kg, 3kg, 4kg, 5kg 이렇게 좀 나눠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그런 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살고 계신 주소를 알면 이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소를 요청을 했어요. 국회를 통해서. 근데 안 주셨습니다. 교과부에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결국 안 주시더라고요. 나중엔 자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 못 받았습니다만, 추가 분석을 동의를 받았는데 저희한테 검증을 하게 자료를 주겠다고 그러셨는데 안 주셨어요. 이런 연구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지역 특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리, 월성, 영광, 울진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나눠서도 봐야 합니다. 나눠서도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규모도 조금 더 키우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접근도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는 지역에 따라서 하나 분석한 게 있었는데, 고리 지역에서는
1982년 1월 1일 이전에부터 거주하던 분들에게는 그 이후로 거주하는 분들보다 갑상선암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재검증하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뭐 필요하면 다른 데에서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지역마다 특성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조금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최신 기법들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하는 방법들인데, 시공간을 나눠서 하는 분석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좀 어려운 방법들의 분석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쭉 추가로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를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언론에 나가기는 20년간 문제없는 걸로 마치 모든 걸 정리하고 끝낼 것처럼 언론에 나온 게 있어서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보고서가 사실은 나온 어떤 과학적 사실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중대하게 있다. 이거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들 선에서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자리는 그래서 제가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자료는 제가 이거 드렸고 자료들 찾아보실 수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보고서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그냥 막 공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은 다 입수해서 봤는데요. 보고서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20년간 한 보고서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검토를 저희가 다 했습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